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한미일 이 세 나라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도발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도 연일 강성 발언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당 창건일 전후에 ICBM이나 SLBM을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9월 초에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폭발력이 실제로 ICBM에 탑재해서 미국의 하나의 도시를 날릴 정도는 충분히 되는 폭발력을 갖추었다는 걸 입증을 했고, 또 북한이 지난 7월에 두 차례 ICBM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또 지난 9월에는 IRBM을 두 차례 쏘았어요. 그 IRBM으로 실제로 괌이나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다. 그때 북한은 IRBM으로 이 실거리 사격을 사실상 했죠. 그 전까지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1000km 미만의 거리만을 나왔는데, 높이 2000km 이상을 올라갔지만은 거리는 1000km만 나왔는데, 이제는 수천 킬로를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실각도 사격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해서 미국의 각종 이 정찰 관측 기구들이 총동원되어서 북한이 며칠 날 도발할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예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일 날, 즉 오늘 도발을 하거나 노동당 창건일, 아니면 18일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2기의 임기를 시작할 때 쏘거나 이 두 날짜 중에 쏠 거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도 트윗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는 25년간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등 북한을 다루는 데 실패했다.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행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군 지도부에게 대북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했다는 겁니다. 자, 매티스 장관은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무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신중하고 비중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살아온 삶 자체가 청빈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서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있었지만은 야당까지 협조해서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자, 매티스 장관은 이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노선을 돌리기 위해 외교, 경제 제재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 육군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로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우리는 확고하게 준비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 및 군 장성들과 지난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갖고 군사 옵션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직후 폭풍정 고요라고 언급을 하면서 군사작전을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매티스는 이번 발언 이전에 한 가장 최근 발언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일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발언에서는 그 내용이 이제는 대통령이
혹시 쓸지 모르는 군사 옵션을 준비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티스는요, 이 연설에서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라는 한국 전쟁을 다룬 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초기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작전을 실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한반도의 이 군사 행동에 대한 이 주의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열거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기자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영국이 북한과의 전쟁 발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북미 전쟁에 대비해서 항공모함 파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이 지금 이 큰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 퀸 엘리자베스호라는 항공모함인데 원래는 2020년쯤에 실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신형인데요. 올해 말에 영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항모의 전투기 비행시험 이전이라도 이 항공모함이 F-35 전투기 12대와 함께 파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미 전쟁이 생긴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F-35는 육군용, 해군용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일부 F-35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가진 F-35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아마 이렇게 있는 이 F-35는 과거에 영국의 해리어 비행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런 비행기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다양한 종류의 구축함과 프리킷함 등 군함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최신 항공모함과 더불어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영국이 결국은 이 미국과 어떤 전쟁이 난다면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트럼프가요, 막 말을 내지르는 것 같아도 그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행할 제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일 점검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앞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미국이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전략을 준비해 가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압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일 걸로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의 돈줄과 외교적 영향력을 하나하나 차단하는 치밀한 계획서를 들고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북한을 대사를 추방하거나 경제관계를 축소하는 등의 압박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미 국무부는 오바마 때부터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권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 전 세계와 관련된 북한의 이권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리스트를. 그거는 북한이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 북한이 무기를 파는 나라, 북한이 세계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나라,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노동자를 파견하는 나라까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목록은 북한 선박과 해외 파견 노동자 상태, 군사 협력 관계 등을 총망라한 리스트라는 겁니다.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양자회담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계가 있는 나라와 양자회담을 할 때마다 국무부 실무진에게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 상대국에 요구할 내용을 만들어서 밀어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는 주 단위로, 일본과는 월 단위로 북한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항상 아프리카에서 전쟁으로 시끄러운 수단과의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끊기 위해서 미국이 수단에 했던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에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도 요구를 하면서요,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사 추방을 한 나라가 벌써 5나라,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8나라, 외교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5나라, 그리고 제재 요청을 거절한 나라가 미얀마, 브라질, 칠레 등 3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현재 북한의 내부에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필품과 휘발유, 경유 가격이 지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밥 코크 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와 얼마 전에 언쟁을 벌였죠.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10일날 18일날 과연 정상 각도로 ICBM을 쏘거나 잠수함 SLBM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를 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각도로 IRBM을 넘어서서 ICBM을 발사해서 10,000km 정도를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미국이 요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발사 원점을 타격을 하거나 군사적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기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이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을 유발하는 자극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끌고 가고 있는 벼랑끝 전술이 자칫하면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도발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까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의 반응이 이번에는 애사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도 파멸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자극을 해서 상대가 그냥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도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안 한, 지금까지보다 차원이 높은 수준의 도발을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런 도발을 한 번 더 해봤자 먹혀들겠습니까? 그게 지금 김정은의 딜레마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이번 도발은 상당히 인터벌을 가지고 중간에 좀 미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도발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긴밀하게 탐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왕이저우 베이징 대학 부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베이징 대학의 이 국제관계학원의 부원장이면 한마디로 학자가 아니라 일종의 공산당이나 중국 지도부를 대표하는 이 외교 안보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변인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당국의 입장과 지식인들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학자로서 북핵 문제로 한국 경제가 붕괴하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에 매우 큰 손실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전체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북한하고 다 알다시피 동맹인데 이 동맹관계를 아직도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으니까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북미 간의 어떤 결정도 직접
적극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코리아 패싱뿐만 아니라 차이나 패싱으로 북미 관계가 합의가 될까봐 중국 역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북 석유 공급 중단도 하나의 대북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관련국들이 긴밀하게 상의해야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부분 이 미국이 지금 군사적인 압박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중국이 그동안 큰 소리 치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북한 편에 들어서 개입할 거냐. 그것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인 겁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전쟁을 중국까지 나서서 같이 하기에는요. 명분도 없고요. 또 능력도 없고 중국의 아마 인민해방군의 능력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은 절대 없어야 되고 그럼 전쟁을 안 하면 협상을 하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붙어버리는 상황으로 가면서 차이나 패싱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더 제가 말한 대로 3년에서 5년을 밀어붙이면 아마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할 거고 내부에 분란이 일어날 거고 중국이 결국은 석유를 끊도록 계속 끈질기게 밀어붙여야 된다. 쉽사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비슷한 입장이니까 그것도 또 같이 뒷다리를 열심히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야 되는데 누가 어제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이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어떡하냐. 완성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완성한 거하고 쏘는 거하고는 별개니까요. 그때는 쏘면 요격하고 바로 원점 타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다가는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이 북미 간에 협상하는 걸 지켜보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걸고 넘어져서 끝까지 버티도록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